최근 영국인 이영명을 상대로 매우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국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지난 8월 14일 한국 문화가 영국의 대중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삼성 TV 플러스의 유럽 총괄법인이 의뢰하여 영국 성인 이영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뷰티 및 한국 여행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국인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상태이다. K-드라마 인기 급증 속에서 한국 열풍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영국인들은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 오징어 게임과 K-팝 그리고 스킨케어를 꼽았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44%는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7%는 현재 영국의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K-팝 그룹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영국인들이 단순히 콘텐츠를 즐겨보고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27% 이상은 한국 문화를 접한 다음에 직접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비빔밥을 집밥처럼 즐겨 먹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영국인의 무려 37%가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꿈의 여행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의뢰한 삼성 TV 플러스의 콘텐츠 개발 책임자 크리스 그레고리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가 영국을 휩쓸고 있음은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단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이나 음악 그룹을 훨씬 뛰어넘는 현상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영국 시청자들은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음식, 음악, 스킨케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제 많은 사람이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반응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욕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런 욕구에는 새로운 한국 시리즈를 보거나 새로운 K-팝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어서 이 기사는 이 설문조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이어갑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길거리 음식은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 이상이 한국 음식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지금 영국인 5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슈퍼마켓에서 한국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구매한 제품에는 김치와 고추장, 면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8%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으로는 면 요리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및 김치가 꼽혔다. 반면 영국인 가운데 K-팝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34%에 불과했다. K-팝을 즐겨 듣는다고 응답한 영국인들 중 40%는 BTS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밝혔고 27%는 블랙핑크를, 13%는 BTS의 멤버 정국의 솔로 앨범을 가장 많이 청취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인 10명 중 1명이 스스로를 K-팝의 매우 열정적인 팬이라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위력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롭고도 놀라운 분석을 이어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 한국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국 TV 프로그램이 한국의 콘텐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43%에 불과했다. 한국 프로그램 시청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영국의 프로그램보다 한국의 콘텐츠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평가입니다. 미국과 함께 영미권 콘텐츠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인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점은 정말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반대로 이런 조사를 우리나라 성인 2억 명을 상대로 했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한들 절반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 콘텐츠보다 퀄리티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기사 역시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게 바로 한국 콘텐츠들이 가진 막강한 경쟁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콘텐츠의 어떤 부분이 영국인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국인들은 한국 콘텐츠가 영국의 콘텐츠보다 더 뛰어난 이유로 다양한 점을 꼽았는데 33%는 문화적 관점을, 30%는 독창적인 스토리를, 30%는 서스펜스와 스릴러적 요소를 꼽았다. 아울러 이 2억 명 중 무려 3분의 1은 불과 지난 한 달 사이에도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45%는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6%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나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채널을 시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번 조사 결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은 한국 문화가 더 이상 영국 사회에서 비주류 틈새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저 우리나라 대중문화 콘텐츠들의 인기가 매우 높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한국 문화 소비자들의 규모와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졌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영국인들의 이러한 한국 문화 사랑에 대해 영국 정부까지도 공식적인 언급을 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 총리와 통상장관은 지난 12월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최종 타결 내용을 공식 발표하면서 단순히 양국 간의 교역 규모만 강조한 게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이미 영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인데요. 당시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식에서부터 TV와 음악, 그리고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는 이미 영국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 브라이언트 통상장관은 더욱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 문화는 영국에서 폭발적으로 떠올랐다. 이미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이 뛰어난 한국 TV 프로그램을 몰아보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듣고 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린 데에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류가 단순히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민간 대중문화 차원을 넘어서서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대체 불가능한 공공외교 자산으로 격상되고 편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위상을 과거부터 정말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죠. 그들은 들을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일명 쿨재팬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 외교를 국가 차원의 공식 전략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정말 단어 그대로 쿨하게 전 세계인들의 냉랭한 반응으로 끝났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이 분야에 매우 진심이어서 일본 국제 망가 어워드처럼 외무상이 직접 실행위원장을 맡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국가 예산을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례의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역시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 쿨 브리타니아라는 국가 브랜딩 정책을 통해 당시의 영국 팝, 패션, 디자인, 그리고 영화 등을 앞세워 영국 특유의 낡고 쇠락한 제국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 문화를 적극 활용해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국가 브랜드를 재구축하려 시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선진 강국들이 그토록 열망해온 대중문화 기반의 공공외교 자산과 소프트 파워를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욱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국제 정치 및 외교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명한 싱크탱크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인 공공 외교 성공 모델로
앞다투어 지목하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데요. 이탈리아의 유력 매체인 니그리치아 역시도 나이지리아 현지의 뜨거운 한국 문화 열풍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이 막강한 한류의 영향력을 핵심 동력으로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주목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매력적인 문화와 고도화된 기술 및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혁신 역량을 통해 타국을 자연스럽게 매료시키는 능력인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나날이 확대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가 가진 흡인력은 전 세계 선진국의 청년들은 물론이고 이곳 아프리카의 수많은 미래 세대들까지 깊숙이 사로잡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가 지닌 강력한 정서적 친밀감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경제 외교와 자원 협력까지 견인하는 막강한 지렛대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 한류 및 국가 브랜딩과 관련해 모니터링했던 수십 개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 칼럼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뇌리에 깊이 박힌 인상적인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독일의 심층 시사 사회 전문 매체인 퍼스펙티브 데일리는 한류 생태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글로벌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 해당 칼럼의 헤드라인을 이런 도발적이고도 명쾌한 문장으로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권력에는 군대가 필요 없다. 이 칼럼은 한류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업적 성공에 가두지 않고 대한민국이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무기 없이 구축해낸 가장 위력적인 정치 외교적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이런 진지한 화두를 던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와 혁신 제품들은 물론 한국에서 창출되는 모든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단순한 문화적 인지도를 넘어 국제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실익을 거두고 있다. 과연 이런 한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 전략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현재 K-팝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류 장르로 확고히 안착한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례 없는 대기록들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K-팝의 글로벌 성공 이후 나타난 진정한 지각 변동은 비단 음악 산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소비재와 공산품 전반에 대한 신뢰가 급속하게 높아졌고 이에 따른 글로벌 수요 역시도 폭발적으로 동반 상승했다. 그런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K-뷰티이다. 독일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태다. 한국 기업들은 이로써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출 실적을 올리며 화장품을 국가의 핵심 수출 주력 산업으로 완벽히 성장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성공 방정식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류라는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문화 생태계의 일부로 유기적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센 파도는 이제 유럽의 심장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외적 국가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과 외교적 발언권까지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문화를 매개로 고도의 소프트 파워를 창출해낸 대표적 국가이며 이러한 형태의 현대적 권력에는 거대한 군사력도 주변국을 향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외교 수단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처럼 비강압적이면서도 자발적인 매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형 권력 구조. 이 독보적인 한국의 전략에서 독일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더 디플로매틱 인사이트라는 파키스탄의 외교 전문 매체 역시도 한류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현대 공공 외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모델이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탈리아 전문 매체인 니그리치아도 한류에 대해 이렇게 명시했죠. 한류는 거시적 경제 외교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다. 그리고 독일의 퍼스펙티브 데일리는 한류에 대해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글로벌 공공 외교의 핵심적 전략 자산이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상 비슷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거대한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을 온전히 우리의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힘이 지닌 가장 숭고한 가치는 바로 총칼과 위협 없이 전 세계 대중의 자발적 공감과 동경으로 일궈낸 평화로운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글로벌 외교 및 자원 공급 무대에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급부상하고 있는 남미의 거인 브라질에서도 이런 한류의 위대함을 극찬하면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라질의 유력 매체 헤포르테르 마세이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단순한 문화적 파급력을 넘어 글로벌 무역, 첨단 IT 산업, 방위 산업 및 국가 간 고위급 전략적 파트너십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지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라질이 한국의 국가 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정책적, 전략적 관점으로 이런 정밀한 분석을 해놓았는데요. 최근 브라질 정책 당국과 지식인 사회가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과거 전통적인 서구 강대국들의 패권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글로벌 문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 비결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벤치마킹 요소는 단연 소프트 파워이다. 이는 한국이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레버리지와 글로벌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었다. 문화정책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K-팝과 드라마 같은 독창적인 문화상품의 글로벌 대중화는 단순히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화려하고 세련되게 포장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경제가치와 산업적 부가가치를 동반 창출한다는 사실을 한국이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한 브라질 역시 이러한 한국의 치밀한 국가적 경험과 노하우에서 결정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자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물론 더 나아가서 오늘날과 같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열쇠이기에 브라질은 마땅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9년에 이 채널을 시작한 뒤로 지난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과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성장 궤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해온 입장에서 이제 지금과 같은 현상을 보면 한류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하고도 강력한 철옹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과거에는 해외 매체와 학계의 질문이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왜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인가?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다시 말해 그들은 한류의 표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질문은 완전히 그 깊이가 달라져 버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이 막강한 문화적 성공을 어떻게 국가의 글로벌 전략 자산으로 승화시켰는가? 이처럼 한층 더 차원 높은 고찰과 경애로 질문들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의 문화가 가진 외교적인 힘, 이것을 실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브라질 유력 매체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대표 일간지 코헤이우 브라질리엔스의 정치 섹션은 브라질 대통령 부부와 BTS의 공식 회동 추진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네, 정확하게 들으신 게 맞습니다. 연예 엔터테인먼트 섹션이 아니라 브라질의 정통 정치 섹션에 BTS의 기사가 메인으로 실린 것입니다. 기사는 브라질의 영부인과 룰라다 시우바 대통령이 오는 10월 브라질 현지에서 BTS를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BTS가 브라질에서 세 차례 대규모 공연을 가질 예정이기에
그 기간 동안 브라질 대통령 부부와의 회동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브라질 영부인 잔자 다시우바가 최근 SNS를 통해 자신과 룰라 대통령이 오는 10월 BTS를 직접 맞이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주목했는데요. 이미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BTS를 대통령궁으로 초대한 바 있었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BTS의 콘서트 현장을 방문했기에 우리는 BTS가 지닌 막강한 위상을 이미 체감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는 브라질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 정말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국빈급 아티스트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BTS의 위상만 공고히 해주는 게 아니죠. 브라질 국가 지도자가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실익 또한 매우 명확한데요. 이들의 만남 추진 소식에 전 세계 유수의 주요 외신들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런 직관적인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BTS 브라질 대통령 부부와 회동, 한류의 인기가 국가급 외교 접근으로 격상되다. 외신들은 심지어 국가급 외교 접근이라는 공식 표현을 사용하며 단순히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한국의 아티스트를 만난다는 차원을 넘어 이 회동을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의 공식 외교 프로토콜 등급으로 대폭 격상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식은 한류 기반의 공공 외교라는 거대한 실체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인도의 유력 매체 아웃룩은 이 회동에 대해 이런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BTS와 브라질 대통령 부부의 오는 10월 상파울루 회동을 위한 물밑 협상은 한국의 핵심 문화 수출 자산이 어떻게 일반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국가 차원의 고위급 외교 자산으로 전환시켰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아직 세부 일정이나 공식 의전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논의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브라질과 대한민국 사이의 고위급 외교 협력 및 우호 증진 흐름에 발맞추어 자연스럽게 성사된 움직임으로 보이며 중남미 전역에서 BTS가 가진 압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전격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포괄적 외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는 국가는 브라질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역시도 셰인바움 대통령이 BTS를 대통령궁으로 정중히 영접하고 BTS의 세계적인 문화적 기여와 영향력을 공식 인정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패를 전달했던 상징적인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이런 흐름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 공연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시는 BTS를 도시의 공식 명예 방문객으로 전격 지정했다. 지금 멕시코를 필두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거점국들이 일제히 보여주는 이러한 국가적 환대는 중남미 대륙 전체로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정적 사례이다. 즉 우리 방탄소년단의 중남미 순방 일정은 단순한 K-팝 공연이나 민간 외교 사절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국가 전략적 가치와 외교적 레버리지를 대한민국에 부여해주고 있다고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웃룩의 기사는 현재 중남미가 K-팝 산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K-팝 스트리밍 및 소비 국가 순위에서 멕시코가 전 세계 7위, 브라질이 세계 8위를 나란히 기록하며 가장 역동적이고 충성도 높은 핵심 소비층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라는 1차원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한류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은 매력적인 문화가 국가 전체에 대한 깊은 호감과 신뢰로 발전하고 그 호감이 소비재나 무역과 같은 경제를 넘어 최상위 차원의 공공 외교 및 국제 정치적 영향력으로까지 막힘없이 확장되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에 전 세계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거 세계의 거대 열강들만이 누려왔던 그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주도권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총칼과 위협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어떠한 강요 없이도 자발적인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가장 평화롭고 고도화된 힘을 보유한 상태인 것인데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국가 전략 자산은 바로 한류의 힘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